안녕하세요. ECK 교육 스페인어 강사 정하율입니다. 오늘은 Está sonando un teléfono 단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거는요. 무관사, 부정관사, 그리고 정관사 3개 구분할 거예요. 무관사는 관사 없는 거고요. 부정관사는 하나, 그 다음에 정관사는 영어에서 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관사 구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화하고 있는 본문 먼저 음원으로 듣고 오실게요. Un profesor y unas alumnas están hablando en clase. Está sonando un teléfono. Os dije muchas veces que teníais que apagar el teléfono en clase. Perdone, profesor, es que hoy puede que reciba una llamada urgente. ¿Te pasa algo? Parece que no eres la Lucía que conozco. Tienes cara de pena estos días. La verdad es que mi madre se encuentra mal desde hace unos días. No hay nadie que la cuide cuando estoy en clase, así que me preocupo mucho por ella. Lo siento mucho, pero hubiera sido mejor si me lo hubieses dicho antes. Perdóneme, últimamente estoy a menudo en las nubes por pensar tanto en ella. Te entiendo. Espero que se recupere pronto. Bueno, ya empecemos de nuevo desde la Corea del siglo XX. ¿Qué pasó en esta época? Corea cayó bajo el control japonés. Exacto. En 1910, Corea fue anexionada por Japón y permaneció así hasta el final de la Segunda Guerra Mundial. ¿En este periodo colonial los coreanos no podían hablar en coreano? Muy buena pregunta. Durante esta época, Japón les hizo adoptar nombres al estilo japonés y también hablar en su idioma. No me puedo imaginar la Corea colonial, y me sorprende mucho que los coreanos lograran mantener su identidad cultural a pesar de ello. 네, 여러분 음원 다 듣고 오셨죠? 저희 처음에는 무관사부터 갈 거예요. 관사를 언제 안 붙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관사를 언제 안 붙이냐면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뜻하고 해당 단어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로 풀어놓은 게 사실 더 어렵죠. 예를 들어 나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여기서부터 보세요. 나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시는 지금 이미지 있죠? 그런 거 표현할 때 관사 안 붙일 거예요. 가지, 이파리, 갈색, 초록색 열매들 그 이미지 있죠? 그거 표현할 때 무관사로서 아르보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특정적이거나 한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두 지금 하나의 나무만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제 머릿속에 있는 나무는요, 여러분 사과나무예요. 여러분은 무슨 나무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달라요. 특정적이고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개별화 아니에요. 각각 다른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 단어의 사전에 나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무라고 떠올리는 그 이미지, 공통된 그 이미지 나타낼 때 우리는 관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Me gusta beber vino. 나는 와인 마시는 거 좋아해. 그냥 와인 마시는 거 어떤 와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와인 마시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이 문장을 듣고 머릿속에 와인이 떠오르셨죠? 잔에 들어있는 와인을 생각하셨어요? 병에 들어있는 와인을 생각하셨어요? 저는 병와인을 생각했어요. 바트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렇게 특정적이고 한정적이고 개별화된 거 말고요. 와인이라는 포도주 자체 있죠? 보라색 물 혹은 하얀색 화이트 와인 이런 거 나타낼 때 우리 관사 안 붙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크리스티나 눈까 꼬메 까르네. 크리스티나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냥 고기 안 먹는다고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그런 거 구분하지 말고 그냥 고기요. 고기 안 먹는다고요. 그렇게 우리 아무런 특정성도 없고 한정성도 없고 그냥 그 이미지 자체 있죠? 그 이미지 자체 표현할 때 관사 안 씁니다. 그 다음 voy en autobús. 나는 버스 타고 가요. 무슨 버스 타고 가요? 여러분? 몇 번 버스? 그런 생각 하시나요? 안 하시죠? 그냥 버스 타고 간다고요. 그냥 버스요. 그 버스, 여러분이 지금 색깔도 번호도 모두 다 다른 버스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 말고요. 버스 하면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거 바로 나타낼 때 관사 안 붙일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어렵죠? 언제 관사 빼야 하는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관사 공부하실 때는요. 그래서 이 관사 파트가 지금 중고급이 레벨 3에 있는 거예요. 관사 구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학습하시면 되냐면요.
문장을 많이 보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예문도 있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교재 자체에 수록된 예문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경우에는 관사 사용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학습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관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문장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은 대충 감이 옵니다. 아, 이때 관사 빼야지. 관사 빼는 게 맞지라는 감이 와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이럴 때는 반드시 관사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규칙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규칙 몇 가지. 그 규칙 몇 가지를 지금 저랑 같이 볼 거예요. 수식어가 없는 세르 동사의 보어. 예를 들어서 나는 뭐뭐다라는 거예요. 소이 코레오그라프 나는 안무가다. 분도 끝. 나는 안무가예요. 특별한 안무가 아니에요. 그 나는 안무가예요. 나는 선생님이다. soy profesora. 관사 안 붙여요. Este chaval es mexicano. 이 남자애는, 이 청년은 멕시코 사람이다. 그냥 멕시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나는 한국인이다. soy coreana. soy la coreana. 나는 그 한국인이다 라고 하진 않잖아요. soy coreana. 이런 거 문장도 사실 많이 사용해보면은 soy coreana가 당연히 정답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규칙도 같이 알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수식어가 없는 세르 동사의 보어. soy 어쩌고저쩌고, eres 어쩌고저쩌고, es 어쩌고저쩌고 나올 때 수식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보어로 단어 하나 딱 나왔다. 그럴 때 관사 없다고요. 볼게요. hoy es lunes 요거.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hoy es el lunes라고 하실 거예요. hoy es lunes, hoy es lunes. 요것도 많이 들으면 hoy es lunes라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르 동사의 보어인데 수식어 없잖아요. 그럴 때 아, 그래서 루네스가 그냥 루네스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1월 20일 오늘 월요일이에요. 두 번째, 월의 명칭입니다. 월 명칭 얘기할 때 관사 안 붙여요. 예를 들어서 en diciembre. 12월에요. 12월에. 우리 월 단위 이야기할 때 n 플러스 바로 월이 나오고요. 앞에 n, l 이런 거 붙이지 않아요. 그냥 n 플러스 월명이에요. en diciembre. enero es el primer mes del año. 1월은 죄송해요. 우리 위에 거 해석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12월에는 hace mucho frío. 아주 많이 춥고요. nieva con frecuencia. 자주 눈이 와요. 라는 문장이죠. 그 다음 enero es el primer mes del año. 1월은 1년의 첫 번째 달이에요. 라는 거예요. 여기. el enero, un enero 이런 거 안 했죠. 그냥 enero예요. 왜? 월 단위에는 우리 정관사 안 붙여요. enero es el primer mes del año. 그러면 왜 여기 mes는 앞에 l이 붙어요? 왜? 메스가 딱 월이잖아요. 얘는 프리메르 때문에 그렇죠. 서수 붙을 때는 우리 앞에 한정사 한 번 더 붙여주잖아요. 얘는 서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라는 것 때문에 L이 붙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월 명칭 이야기할 때는 관사 없습니다. 그 다음 관용적으로 굳어집혀. 요게 제일 어려워. 관용적으로 요게 관용 표현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요,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래서 아,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구나 하고 뜻이랑 같이 함께 익혀두셔야, 함께 암기를 해두셔야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죠. Os dije muchas veces. 내가 너네들한테 엄청 많이 얘기했지. Que tenías que apagar el teléfono en clase. 수업 시간에, 수업 중에 핸드폰 끄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 많이 얘기했지. 라는 거예요. En clase. En la clase라고 하지 않습니다. en clase예요. en clase는 정말 그 수업을 지칭할 게 아니면은 정말 그 수업.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대화 참여자가 알고 있는 그 수업 지칭할 거 아니면 en clase예요. En 1910. 1910년에. 저희 이거 연도 얘기할 때 그냥 n만 쓰기로 했잖아요. n 하고 바로 뒤에 그다음에 요거 나옵니다. 그 뭐라 그러죠? 연도. 죄송해요. 연도가 나와요. en 1910. Corea fue anexionada por Japón. 일본에 합병되었어요. Los coreanos no podían hablar en coreano. 자, 요거 한국말로 이야기하다 hablar en coreano. hablar en coreano. 여러분 한 번 더 hablar en coreano. hablar en coreano. 관사 없어요.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벌써 3개 안 거예요. en clase, en clase, en 플러스 연도. 그 다음에 en coreano. hablar en coreano. hablar en coreano. 그 다음에 quedarse en casa. 집에 머무르다래요. 집에 머무르다. 여러분 en casa, en la casa 하면 그 집에예요. 그 집에 말고 그냥 집에 머무르다 en casa. 한 번 더 en casa. en clase 아까 했죠. en clase. 그 다음에 ir a pie 통째로 외워서 ir a pie 뜻이 뭐예요? 걸어가다. estar de pie 뜻 뭐예요? 서 있다. ir a pie 뜻이 뭐라고요?
걸어가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estar de pie 뭐라고요? 서 있다, 서 있다. 다시 estar de pie의 뜻? 서 있다, ir a pie, 걸어가다. 요런 거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 몇 개만 알아두시고요. 이럴 때는 꼭 관사 빼주세요. 그 다음 명사, 대명사인 경우 앞에 명사를 형용사처럼 수식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tienes cara de pena 있었어요. 너 요즘 슬픔의 얼굴을 하고 있구나. 얼굴이 슬퍼 보이는구나. 슬픔의 얼굴, cara de pena. 명사가, 명사 중간에 돼 있죠. 어떠한 형용사처럼 수식해주죠. 어떠한 뭐라고 할 때 관사 없습니다. tenéis cara de sueño. 너네들 졸린, 그러니까 잠의 얼굴을 하고 있거나 졸린 얼굴을 하고 있구나. 형용사처럼 수식해주죠. 명사죠. No dormisteis bien anoche. 너희들 어젯밤에 잠 잘 못 잤니? Estudio en el departamento de educación primaria. 자, 초등교육과예요. 초등교육과에서 공부한다. 여기 L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departamento, 어쩌고 저쩌고. 명사, 대명사죠. 초등교육의 과죠. 형용사처럼 수식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관사 빠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명사, 대명사의 구문에서 뒤에 오는 명사의 관사 유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게 후게테스 대니뇨 하면 뭐예요, 여러분? 아이의 장난감이죠. 아이의 장난감. 명사, 대명사, 뒤에 명사, 앞에 명사, 형용사처럼 수식하죠. 어린이 장난감이에요. 그냥 어린이 장난감. 키즈 토이. 후게테스 델 니뇨 하면 뭐예요? 델은 델 플러스 L이죠. 그러면은 그 아이의 장난감이 되겠네요. 왜? 뒤에가 엘 니뇨잖아요. 더 보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장난감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뜻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1번의 경우에 관사 없이 니뇨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냥 어린이 장난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마트 가시면은 어린이 장난감 코너 있죠? 그게 그 아이의 장난감이에요? 아니잖아요. 반면 이의 경우 정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니뇨의 의미가 특정적으로 바뀝니다. 엘 니뇨는 그 아이예요. 그 아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부정관사인데요. 여러분, 부정관사는 정관사에 비해서 특정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예요. 명사를 개별화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개별화. 따로따로 하나 보겠다는 얘기예요. 무관사보다 의미가 구체화되고 특정화되었지만 정해져 있는 특정 대상을 나타내진 않아요. 왜? 정해져 있는 건 우리 정관사 쓸 거예요. 영어에 너 쓸 거라고요. 그 쓸 거예요. 그런데 부정관사는 정해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무관사보다는 구체화되고 특정화되겠죠. 왜? 여러 개 중에 하나, 그걸로 개별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 쓰는지 볼게요. Está sonando un teléfono. 야, 전화기 하나 좀 울리고 있다, 지금. 전화기 지금 하나 울리고 있다. 하나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화기가 울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화기 하나 울리고 있다고요. 왜? 벨소리가 하나만 들렸겠죠. 두 개 동시에 들렸으면 두 개인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개별화합니다. Es que hoy puede que reciba una llamada urgente. 오늘 내가 puede que 플러스 접속법이고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쩌면이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내가 오늘 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아야 할 수도 있거든. 한 통 받을 수도 있거든. 자, 우르겐테 급한 전화예요. 급한 전화라는 거는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특정화됐죠.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특정화된 거예요. 그냥 전화가 아니에요. 급한 전화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앞에 부정관사 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un amigo mío me ha llamado de repente. 갑자기 내 친구 한 명이 나한테 전화했어. 나한테 전화를요, 여러분. 여러 친구가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물론 동시에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동시에 모든 걸려오는 전화에 모두 다 응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친구가 전화해도 한 친구. un amigo mío요. un amigo mío. 그래서 앞에 un이 붙는 거예요. No hay una María con gafas en esta aula. 자, 이 강의실에요. 이 강의실에 안경을 쓴 마리아는 한 명도 없어요. 안경을 쓴 마리아가 없어요. 그러면은 안경을 벗은 마리아는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왜? 안경을 쓴 마리아가 없다고 했잖아요. 구체화되고 특정화되었잖아요. 그럴 때 우나 마리아라고 해주는 거예요. 우나 마리아. 안경 쓴 마리아 없어요. 안경 안 쓴 마리아 있을 수 있어요. 개별화. 그래서 우나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 청자에게 처음 소개하면서 개별화가 필요한 거예요. 다 지금 계속 개별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Una señora que tendría más o menos 40 años vino a mi oficina. 아,
대충 어림잡아서 40살 정도 되는 아주머니 한 명이 내 사무실에 왔어요. 아주머니 한 명이에요. 지금 제가 이 문장으로 대화를 시작해 본다고 할게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만약에 La señora라고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La señora.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세뇨라가 도대체 누군데?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뇨라, 그 아주머니가 누군데? 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머니 한 분이 내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수식어가 있는 세르 동사의 보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세르 동사의 보어인데 수식어가 없는 경우가 이 문장이었어요. 나무가다. 끝이죠. 근데 히메나 es una locutora. 자, 히메나 es una locutora. 히메나 es locutora라고까지만 하면 맞아요. 왜? 세르 동사 뒤에 보어인데 수식어가 없잖아요. 그럴 때 히메나 es locutora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muy competente 아주 경쟁력 있는 locutora라면서요. 그러면 수식어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una 써줘야 됩니다. 부정관사 앞에 써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도 있어요. 이게 지금 몇 가지 규칙이 있고 항상 관용적으로 관사를 빼는 경우, 항상 관용적으로 부정관사 넣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Sandra llegará de un momento a otro. 이거 통째로 알아두세요. 조만간입니다. 곧. De un momento a otro. otro 뒤에 momento 생략한 거겠죠? 산드라는 곧 도착할 거다. Es un problema un tanto preocupante. un tanto 부사입니다, 여러분. 부사. 다소란 뜻이에요, 다소. 다소 걱정되는 문제다. Un día de estos iré a verte. 통째로 알아주세요. 조만간에 라는 뜻입니다. 조만간에. 조만간 내가 너 보러 갈게 라는 뜻이죠. 조만간. 그래서 요런 거. De un momento a otro 곧. un tanto. un día de estos. 요런 거는 통째로 외워두세요. 이거 안에 부정관사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통째로 de un momento a otro가 하나의 표현입니다. 이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정관사입니다, 여러분. 정관사는 그거예요. 명사의 의미를 가장 구체화하고 특정화시킬 거고요. 한정성의 정도가 가장 높아요. 한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특정 대상을 의미하고 어느 한 종족이나 부류의 총칭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두 번째에서 볼 거고요. 스페인어는 불특정한 대상을 나타내거나 관사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정관사 남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는 정관사에 상응하는 형용사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싶을 때 정관사 넣으면 대부분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말할 때 모르겠어 정관사 넣으면 대충 다 맞아요. 정관사를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정관사는 가장 구체화하고 특정화된 거예요. 그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처음에 제가 나무 이야기 드렸었죠. 나무가 그냥 사전적으로 나무 그게 아니라 나도 알고 내 이야기를 듣는 청자도 아는 그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제가 문장의 대화의 시작을 El árbol está al lado de la casa. 그 나무가 집 옆에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El árbol이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El árbol이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머릿속에는 그 El árbol이 너의 머릿속에 있어요. 둘 다 공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구체화되고 특정화되고 구체적인 특정 대상을 의미할 때 우린 정관사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말하는 사람과 청자가 머릿속에 공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정관사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이야기 또 나오네요. ¿Has visto el árbol frutal que te dije antes?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던 그 과일 나무 너 봤어? 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미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너는 그 과일 나무가 어떤 과일 나무인지 나랑 똑같은 그 과일 나무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L 쓸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Este señor es el arquitecto que hizo tu casa. 이 아저씨가 너의 집을 만든 그 건축가야 라는 거죠. 이 아저씨 나도 알고 너도 알아요.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아요. 너의 집을 만들어준 그 건축가요. 그래서 L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Me apetece beber el vino que me regalaste. 자, 나는 와인 마시는 걸 좋아해요. 나는 그냥 와인 마시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 보지 마시고 나는 그냥 와인 마시는 걸 좋아해요.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Me gusta beber vino라고 했죠. Me gusta beber vino. 그런데 여기서는 왜 me apetece beber el vino예요?
나한테 너가 선물해준 와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말하는 나도 그 와인이 뭔 줄 알고 듣는 너도 그 와인이 뭔 줄 알죠. 자기가 선물해줬으면 그 와인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 비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수식을 해주잖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알아요. 공통의 와인이 머릿속에 있어요.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정관사를 써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고유 명사라도 특정화시켜야 될 때. 자, 이게 뭐냐면요. 예문으로 바로 보실게요. Parece que eres la Lucía que conozco. Parece que eres la Lucía que conozco. 자, 여기 옷 뺍니다. 자, 뭐뭐처럼 보여요. 너는 내가 아는 그 루시아처럼 보여요 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루시아 여러분. 루시아 얼마나 많아요? 루시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아는 루시아요. 이렇게 특정해줄 때 앞에 정관사 쓸 수 있어요. 우리 원래 사람 이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루시아 부를 때 라 루시아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냥 루시아 이렇게 부르죠. 드라마나 뭐 텍스트나 많이 보셨을 거죠? 그런데 내가 아는 그 루시아요. 그래서 특정화 시켜야 될 때 정관사 씁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냥 한국 하면 뭐예요? 한국? 꼬레아죠. 꼬레아. Soy de Corea 하잖아요. Soy de Corea del Sur. 나는 남한에서 왔어요 하잖아요. 그런데 20세기의 한국이에요. 20세기의 한국. 특정화 됐잖아요. 그냥 한국 아니고요. 20세기의 한국이라고요. 이럴 때 정관사 써주는 거예요. No me puedo imaginar la Corea colonial. 자, 나는 한국을 상상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식민지 시대의 한국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구체화됐죠? 특정화됐죠? 고유 명사인데 특정화된 거예요. 이럴 때 앞에 정관사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종족이나 부류의 총칭이 여기서 나와요. El perro es el mejor amigo del ser humano. 개는 인류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베스트 프렌드다 라는 뜻인데요. 어떤 개요? 여기서 제가 지금 엘페로라고 한 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우리 집 옆집에 사는 그 하얗고 귀여운 그 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정관사 쓰인 이유는요. 개라는 집합 전체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개가 이렇게 있으면 강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저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그거 하나로 묶어서 개라는 집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총칭적인 의미에서 정관사 사용합니다. El perro es el mejor amigo del ser humano. 자, 그럼 여기도 인류라는 뜻에서 인류라는 집단을 총칭하기 위해서 el ser humano가 붙은 거겠네요. 근데 여기 앞에 el은 왜 붙어요? 이거 el은 무슨 역할이에요? 최상급 아니에요? 최상급? 메호르나, 메노르나, 혹은 마요르나, 혹은 메노르 같은 경우에 el, 혹은 라, 혹은 로스 플러스 라스 더하기, 뒤에 비교급, 형용사 나오고 뒤에 명사 나오는 거 이건 최상급이죠. 앞에 L이랑 뒤에 L은 총칭적 역할이에요. 중간에 있는 이 L은 최상급 역할을 하는 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e gusta el chocolate. 나는 초콜릿 좋아해. 어떤 초콜릿이요? 몰라요. 초콜릿이 나는 집단 전체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me gusta el chocolate. 그래서 여러분 구스타르 뒤에요. 우리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고 사실 깨 플러스 절도 나올 수 있고 명사도 나올 수 있는데요. 구스타르 뒤에 명사 바로 이렇게 나올 경우에 대부분 정관사 붙여요. 왜냐면은 집단 전체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집단 전체를. 그래서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 Los coreanos comen arroz. 총칭적이죠. 한국인들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쌀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혹격을 제외한 가족의 성이나 직함인데요. 혹격을 제외할 거예요. 혹격이 뭐냐면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루시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라 루시아 이렇게 불러요? 루시아 이렇게 부르죠. 그런 혹격 제외하고 가족 이야기할 때 혹은 부부 이야기할 때 우리 요렇게 씁니다. Los García no llegaron al final a la fiesta. 가르시아 부부는 자녀가 없으면 부부겠죠. 가르시아 가족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에 파티에 오지 않았어요. 라는 거예요. 로스 가르시아라고 하는 순간 가르시아라는 성으로 묶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El señor González lleva cruzados los brazos. 곤잘레스 씨가 팔짱을 끼고 있어요. 팔짱을 끼고 있어요. 곤잘레스 씨. 여러분 그냥 부를 때요. 어떻게 불러요? 곤잘레스 씨 하고 불러보세요. 곤잘레스 씨 어떻게 불러요? 세뇨르 곤살레스 이렇게 불죠. 세뇨르 곤살레스. 그건 혹격이고요. 혹격은 제외하고요. 혹격은 정관사 안 붙여요. 혹격 아니죠. 가족의 성이나 이름이에요. 엘 세뇨 곤잘레스 씨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관사 붙이는 거 확인 한번 해주세요.
강, 산, 바다들을 나타낼 때 남선 정관사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에베레스트, 우리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근데 그냥 에베레스트라고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중간에 몬테 생략됐다고 치고 몬테 생략됐다 치고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몬테나 몬타냐랑 똑같아요. 산이에요. 아마존 강이에요. 여러분 아마소나스라고 해서 라스 아마소나스 하면 안 돼요. 중간에 리오 생략됐다고 보는 거예요. 강이에요. 엘 오세아누 메디테라니에 지중해요. 중간에 오세아누 생략됐다고 치고 엘 쓰는 겁니다. 온타리오 호수라고 호수라는 뜻이죠. 라고 생략됐다고 치고 엘으로 받는 겁니다. 다음 정관사를 사용하는 국명이나 도시명도 있어요. 엘살바도르. 여러분 엘살바도르의 국명이 엘살바도르죠. 살바도르 아니죠? 필리피나스, 라스 필리피나스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라 아바나, 라 아야 헤이그입니다. 아베르 동사의 접속법 현재 시제 아야가 아니고요. 헤이그라는 도시명이에요. 이런 것도 몇 개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 부사적으로 사용하는 요일 날짜 계량. 요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요. La boda será el sábado. 결혼식은 토요일에 열릴 거예요. 여러분 일 개념 이야기할 때요. 일 개념 이야기할 때 무슨 요일에 혹은 무슨 일에 이야기할 때 el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el sábado. 토요일에. 그러면 토요일마다는 어떻게 만들어요? 토요일마다? 이거 그대로 복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로스 혹은 라스 플러스 요일은 항상 남성이니까 로스만 되겠네요. 로스 플러스 요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요일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일은 요일이나 혹은 일 개념은 항상 정관사 붙여요. 정관사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 뭐뭐에라는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뭐뭐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en el sábado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el sábado. 그냥 sábado만 쓸 수도 없어요. 그냥 el sábado, 토요일에. 여러분, el sábado, 토요일에. 토요일마다. 뭐예요, 토요일마다? los sábados. 바로 밑에 일 개념 나오네요. Nos vemos el 8 de septiembre. 우리 9월 8일을 보자. 에라고, 에. 여러분 9월 8일에라고 이야기할 때 nos vemos en el 8 de septiembre 하시지 말고요. el 8 de septiembre입니다. Mis padres se casaron en el 95. 내 부모님이 결혼했어요. 언제? 95년도에. 중간에 아뇨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뇨 95년도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자, 95년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En 1995 혹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En el 95. 두 가지 모두 다 알아두세요. 입에 저 잘 붙는 걸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Los tomates están a 2 euros el kilo. 요거 1kg에라는 뜻이 1kg에. 그래서 이거 다 정리해보면은 공통점은 그거예요. 부사적으로 사용된다고요. 어떤 날에 1kg에 95년도에 이렇게 에로 사용되는 거 부사로 쓰이는 거죠. 그럴 때 요일, 날짜, 계량 이런 거 나타낼 때 정관사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아주 관사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배운 거예요. Está sonando un teléfono. 휴대폰 하나가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우리 개별화 시킬 거예요, 특정화 시킬 거예요. 이럴 때 부정관사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관사 안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부정관사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정관사 붙이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해본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 많은 텍스트를 접하시고 그 중에서 그 많은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학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반드시 관사가 빠져야 되는 경우, 반드시 부정관사나 반드시 정관사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 그럴 때만 추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내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문장 통째로 혹은 구문 통째로, 표현 통째로 암기해 두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관사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시간을 들이셔서 한 번만 더 복습해 보시고 저희는 연습 문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Hasta luego.